강압성 수도 없이 듣지만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아는데 항상 대충을 알면 뒤에 다 무너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강압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시간 없으니까 그 공식을 적어줄게요. 강압성이 뭔가 했는데, 강압성하고 반드시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강압성은 뭐냐? 광학습이 합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언어를 분해해보라는 거야. 뭘 합성했느냐? 강으로 학습했다. 그럼 두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는 누구냐? 신랑은 CO2요. 자, 빨리 할게요. CO2 플러스 H2O 해서 뭐가 됐느냐 하면 C6H12O6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이게 상수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수가 중요합니다. 6이라는 거예요. 6개 분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오느냐 하면, 자, 이쪽에 뭐가 와요? 예, 6O2라는 거예요. 요 간단한 수식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예, 철저히 알아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자, 보세요. 뭐 기원이 이렇게 딴 데 찾지 말고 요거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물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카본은 이쪽 식에도 요 하나밖에 없고 이쪽 식에도 요밖에 없죠. 그럼 출처 밀어볼 필요 없죠. 무조건 요소 온 거죠.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간단한 게임이네.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이 수소가 요거 하면 12개죠. 됐죠? 그러면 요거 12개 됐네? 근데 요건 없으니까 물을 필요 없죠. 이거 깎으면 끝났죠. 자, 따라오세요. 자, 카본하고 수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출처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써보면 알아요. 됐어요. 근데 산소를 놓고 보면 이제 황당해져요. 이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지 몰라.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보여줄게요. 이쪽에는 산소가 몇 개요? 6 곱하기 12개죠. 요거 6개죠. 18개죠. 그럼 이쪽은 몇 개냐면, 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먼저 한번 따져보세요. 반드시 선하고 따져보시면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있는 6개 산소는 어디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12개 산소는 어디서 왔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모순이 생겨. 모순이 아니고 이거 간단 찾네라고 딱 도착해요. 자, 해볼게요. 요것도 산소가 있고, 먼저 이 산소가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만드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색깔로 다르게 칠하셔. 색깔로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계산한 거야. 여기 산소가 12개잖아요. 12개 같으면 자, 요런 유혹을 받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산소는 전적으로 요거 12개 되잖아. 요거 그대로 쓰면 되네. 요렇게 하고 요거 있는 산소는 요거 그대로 오면 되겠네. 그거 간단한 방법이잖아.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부터 나오던 생물학 한 사람 다 불러와도 헷갈릴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지금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여기도 18개고 산소가 여기도 18개인데 어떻게 배분을 했지? 헷갈려요. 조합이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그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답이 뭐냐 하면, 답을 이야기할게요. 답을 기억해놔야 돼, 이때는. 따져보면 조합이 한 3개 정도 만들어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답은 교과서하지만, 요거에 있는 산소 12개는, 산소 원자 12개는 전적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물에서 왔어요. 요 조건 없으면 다 헷갈려요. 됐죠? 자, 보세요. 요거에 O 같으면 O가 12개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 6개잖아요. 그럼 요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요거 6개로 갖고 해결했느냐? 요거 6개잖아요. 요거로서 해결됐느냐? 요거 6개가. 요거 12개잖아요. 그러면 요거 12개에서, 이제 정해 줄게요. 너무 또 이야기 시간 없으니까. 요거에서, 요렇게 와갖고,
요거는 몇 개만 해주면 돼요. 요 반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6개, O6를 해주고, 그러면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남았는 이 O를 이쪽에 갖죠? 갖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방밖에 없잖아요. 됐죠? 그러면 답은 있죠? 요렇게 딱 됐다면, 야는 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이해했나요? 일로 가면 안 돼요. 야는 무조건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야는 일로 가야 돼요.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나중에 뭐죠? 지구상의 대기 중에 산소가 되죠. 이게 하나 올라가잖아. 대기의 산소가 되잖아요. 됐죠? 대기 산소 분자가 되잖아요. 그럼 대기 산소 분자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도 오죠. 두 개 다 합쳐진다는 거예요. 네. 이거 꼭 안 해보면, 조금 따져보면, 이제 누구나 저거 한 10분 하면 답을 찾아요. 그게 뭐, 초등학생 할 수 있는 문제니까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따보세요. 먼저 전제 조건 하나가 아니면 애매해져요,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트레이스라 해갖고 방사성 물질을 붙여갖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 이거는 애매한데, 야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 포당이니까요. 이 포당의 산소가 어디 왔나 트레이싱을 해봤더니, 바로 어디서 왔냐면, 야는 전적으로 이산화탄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정답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 6개 쓰고, 이산화탄소에 12개니까 나머지 6개는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산소는 바로 물에서 반, 이산화탄소에서 반이 왔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중요한 거는 하늘의 공기보다 지금 생물학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 속의 산소는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포당이잖아요. 고구마 감자에서 산소는 다 어디서 왔어요? 100% 어디서 왔어요? 100% 어디서 왔어요? 이산화탄소. 이게 핵심 지식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이심에 깨닫고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따라하셨나요?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에서 온 겁니다. 물을 빼버리면 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영양물질들, 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이산화탄소에서 왔어요. 이산화탄소에서. 지방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만들어지니까요. 따라오세요? 그건 알죠? 예, 다 만들니까 이 경우는 이게 네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포당, 글루코스에서 모두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글루코스, 설탕은 이제 다 이당류인데 글루코스는 어디서 왔냐 물으면 글루코스의 산소 6개 있잖아요. 이 산소는 어디서 왔냐면 물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산화탄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산화탄소고 산소는 영원한 객입니다. 나무 집에 와서 불 지르고 가는 객이요. 남봉꾼이에요, 산소는. 그러면 호흡은 뭐냐 하면 호흡은 정반대 가정이요. 정반대 C6 H12, O6. 자,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게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호흡이요. 분해가는 호흡이 바로 뭐냐 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호흡은 결과가 뭐죠? 자, 물어볼게요. 호흡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참 생각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생물학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훈련센터입니다. 호흡의 결과가 뭐냐 물으면 호흡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 물으면 턱 건드리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 대답 나오면 그 사람 모르는 거야. 호흡의 결과가 뭐예요? 네, 딱 두 가지. 이산화탄소물이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헷갈리면 대사작용 몰라요. 대사 아무리 복잡한 회로를 그려봐도 마지막에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분석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들어가는 게 포도당밖에 없었으니까. 됐죠? 반드시 이산화탄소 물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호흡에는 반드시 이것만 갖고 안 되죠. 이거는 연료잖아요. 이거 휘발유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죠? 뭐가 있어죠? 불타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유체가라는 거예요. 산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한 분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핵심이요. 이 산소가 6분자가 들어가야 돼요. 6분자의 산소가 들어가서 바로 6분자에 바로 물하고
6분자에 바로 CO2가 나온다. 요거 두 개 내가 봤을 때 1,000만 원짜리예요. 딴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두 개 분자식을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매일 생각하고 굉장히 복잡한 해로 대사장 막 공부할 때도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광합성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게 어딨냐.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어딨냐 하면 구체적으로 뭘 적어야 되죠? 이거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 다음 요 정확 요 대칭되는 게 ETS입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입니다. 일렉트론 C. 예. 요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내가 또 간단히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거 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호흡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호흡은 산소가 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광합성은 뭐냐면 물이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책에 이제 그게 강조해놨잖아요. 됐죠? 이거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써놔놓고 보면 잘 들으세요. 특히 호흡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 강합성도 어려운데 이게 요거는 아주 에센스만 적어놓은 건데 이게 거의 내 책에 한 100페이지에 걸쳐 설명해놨잖아요. 온갖 온갖 다 설명해놨잖아요. 딱 적으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다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거에 산소 대신 황으로 바꿔놔 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 나오죠? 항화수소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소 대신 뭐가 와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철이 와도 돼요. 그래서 호흡이 다양성이 강합성보다 훨씬 다양성입니다. 10배 이상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흡은 자, 지구상의 호흡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없어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 1,000만 원짜리입니다. 지구상 생명체 전체, 특히 여기서 다시 원핵세포. 원핵세포들은 산소 없이 호흡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호흡이 먼저 진화됐겠어요? 강합성이 먼저 진화되었겠어요? 호흡이 더 근본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게, 자, 요 좀 더 공부해보면, 요 산소 대신 주로 뭘 쓰냐면 철,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요. 망간 많이 들어와요. 저기에. 그 세 개는 트리오입니다. 바깥에 가면,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여기 물하고 산소를 넣는, 자, 광합성도 잘 들었어요. 광합성도, 요건 내가, 광합성은, 여기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시아노박테리아잖아요. 알죠? 시아노박테리아 했는 거잖아요. 요거에 물이 안 오고 다른 거 와도 돼요. 여기도. 요 황화수소 와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황박테리아가 하는 거예요. 빛은 들어와야 돼요. 빛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 물이나 철이나 망간이나, 자, 이제 중요해집니다. H2O요. H2O하고, 그 다음에 FE하고, MN하고, 심지어 메탄도 쓰고, 뭐 온갖 거 써요, 생명체들이. 근데 물하고 산소를 쓰는 시스템이, 즉, 요거에 우리가 시아노박테리아 강합성이잖아요. 물하고 산소 왔다 갔다 하는 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서 장점이 뭘까요? 물으면. 진짜, 이게, 내가 만약에 대학 교수 같으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요걸 질문할 거예요. 생명 시스템에서 지금 이게 뭐죠? 다른 거에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알죠? 산화환원 시스템에서 왜 물하고 산소를 쓰는 것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림을 그려줄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환원된 상태가 C에 만약에 H가 많으면 환원돼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많아요. 반대 에너지가. 산화되면 에너지가 적어요. 이게 산화 상태요. 이게 환원 상태요. 됐죠? 그럼 요게 에너지 차이요. 됐죠? 그러면 자, 산소가 물로 환원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에너지 갭, 아니 처음부터 여기에 다른 감이 없어요. 여기에 이쪽에 CH4를 넣고 여기에 어렵습니다. 이거 뭐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철이 온다든지 여기 망간이 온다든지 여기에 항화수소가 막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고 이제 산화환원입니다. 이거 환원 산화입니다.
요거에는 뭐냐면 O2가 오고 만약에 물이 온다면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물을 환원체로 쓰면 이 갭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요 갭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산화하는 에너지 차가 가장 큰 시스템이 요 시스템입니다. 금방 이해됐죠? 그래서 많은 박테리아들 중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이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낙차를 갖고 시아노박테리아 다음부터 이제 이걸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포당 이런 것들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잖아요. 산소를 이용한 호흡인데 철을 이용한 호흡도 된다는 거예요. 망간을 이용한 호흡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산화철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박테리아 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는 바로 산소를 하고 물 시스템을 써갖고 에너지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는 그 생명체가 뭐죠? 진핵세포가 됐죠.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보다 부피가 얼마나 그랬어요? 10,000배는 차이 난다 그랬죠. 그 10,000배 먹이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해됐나요? 바로 이 시스템을 써야만이 그만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예. 자, 그럼 이게 왜냐면 전부 다 산화한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화는 낙차를 크게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부양 가족을 많이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애들 박짝박짝 하는 게 집이 커졌다는 거예요. 10,000배나. 그 말 하면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다 철저히 알면 이게 뒤에 파생되어 나온 거는 뭐 4시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